80대, 90대 나이가 되어서 육상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마침내 100세에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 태어난 피우자 싱은 5살까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걷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도 받았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육상에 대한 아마추어였으나 89세에 그의 부인과 아들을 잃은 후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육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부터 2011년 캐나다 토론토의 마라톤 대회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서 42.195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1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라톤은 100세인 그의 기록이며, 그리고 인류 최초로 100세를 마라톤 풀코스 출전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는 100m라든가 100m의 육상 경기에도 참가해서 기록을 내었는데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상당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출생 신고서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100세라는 것은 그가 영국인으로 귀화하여 영국의 패스포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에는 당당하게 그의 출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올해 7월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 뱅소니에 치여 아쉽게도 별세를 하였습니다. 인류에게 보여준 완령자로서, 완성자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인 미야자키 히데키치는 92세가 되면서 그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육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부인 그가 7년 후인 2015년 100m 달리기에서 42.22초의 기록을 세우고 투포한 멀리뛰기 등의 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의 세리머니를 흉내내어서 그가 따라한다고 해서 골든 볼트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줄리아 호킨스는 원래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자 그의 가족들이 달리기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달리기를 시작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5세 이상의 연령의 달리기에서 그녀는 100m를 68.95초라는 세계 여성 기록을 세우게 되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꽃을 좋아하고 항상 대회 때 머리에 꽃을 꽂고 나와서 꽃 할머니라는 별명도 있었고, 총알처럼 빠르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허리케인 호킨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최초로 27초의 100을 깬 사람은 폼 펠먼입니다. 그는 2015년 100세의 나이에 26.99초라는 기록으로 100세 이상의 연령에서 최초로 27초의 100을 깬 노령 선수가 되겠습니다. 시니어들이 벌이는 가장 큰 시니어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전미 시니어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경년으로 열리며 50세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그야말로 종합대회로서 육상, 수영, 사이클,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경기 종목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 부분에서는 세계 마스터즈 육상 연맹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즈 육상 연맹에서 벌이는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8월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서는 육상에 관련되는 다양한 종목들이 거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8월에 우리나라에는 약 100개국 선수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경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비슷한 장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죠. 하지만 이들은 초고령자의 연령 분포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인구 20%가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같은 초고령 사회지만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율,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했던 초고령 사회 일본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초고령 인구의 분포들이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러한 초고령 장수 인원들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남성의 경우 기대 수명을 보면 일본은 81.09세, 한국은 80.5세,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일본은 87.19세, 한국은 86.3세로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초고령화율은 일본이 29%, 우리가 20%이지만 인구 비례율로 비율별로 따져보면 65세에서 74세까지의 인구 분포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는 약 16% 정도 고령자가 많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자의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에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가 보다 일찍 된 일본의 경우에는 75세에서 84세까지, 그리고 85세부터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의 고령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15세에서 84세까지의 인구 분포가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고령자 비율이 23%가 적게 나타납니다. 85세 이상에서는 동일 비율로 계산했을 때 일본에 비해서 49%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점 중에 100세 이상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100세 이상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7,6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9만 5천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진 단순 인구수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100세 이상 인구는 일본에 비해 약 3만 명 정도가 미달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고령 노령 인구가 일본과 대비해서 적다는 것은 앞으로 급속하게 초고령 노령 인구의 증가가 예측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는 초고령 노령 인구 85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약 7% 이상의 8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인구가 20대 청년을 초과해서 청년 연령 12.2%를 넘어선 12.3%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70세라면 9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남성은 27.4%, 여성은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까지의 생존 연령은 급속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1.6%, 여성의 경우는 5.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대 수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장수의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수의 분석에 있어서 장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30%를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25% 정도가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통제 가능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장수
영양 요인들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75%의 장수 요인에는 환경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의 대기, 수질 등의 어떤 지형적인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자연의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정치 사회적인 이러한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어떤 주어진 환경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내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환경은 노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식이요법, 식사, 영양,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일대 베카레비 교수는 노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7년 반 정도의 생존이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니코틴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과체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알런랭거 교수가 이끄는 심리학팀들은 1970년 후반에 마인드세트 변화라는 이런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일명 타임머신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8명의 80대 노인을 실험 집단으로 해서 20년이 되돌려진 환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악이라든가 접대라든가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실험의 결과 이분들은 피실험 집단에 비해서 청력, 시력, 손가락의 길이 그리고 인지작용에서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활력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수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사 유전자가 아주 부정적일 수 있고 저주받은 유전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독일의 조사에 따르면 62세에서 96세까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은 심리적 질환이나 치매에 의한 증상이 아니고 단순히 걷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이 걸음의 불편은 결국 낙상으로 이어지고 이 낙상은 다시 대퇴부의 손상을 가져오고 이 대퇴부의 손상은 결국 걷지를 못하게 되고 걷지를 못함에 따라서 근육의 손실을 가져오고 근육의 손실이 혈관관계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서 서서히 쇠약해지고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연금은 자연이 선물하는 젊음의 셈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운동은 연령에 맞추어 적절하면서도 규칙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그런 일상의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체를 단련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노년기에 피해야 할 금기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뱉어서는 되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동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노년의 활동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노년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뇌의 대뇌 부분 회백질은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염색체 복제 기능의 득계 부분인 텔레미어 역시 짧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 공급을 왕성하게 하고 이 혈액 공급을 통해서 뇌에는
뇌율의 환경인자 활성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 분비물의 촉진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의 결합이 촉진됩니다. 이를 통하여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암, 우울증 등 여러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두뇌에도 축복입니다. 10대 때가 되면 40대는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막상 아무런 감흥도 있지 않습니다. 45세부터는 본인들이 나이에 비해 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가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늙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10년 정도 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연구센터에 따르면 실제 노인들은 현재 자신의 나이에서 돌아가고 싶은 나이를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나이에 비해서 약 10년 정도 앞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대나 30대처럼 젊은이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젊은 시절이 있다면 그 당시에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도전이라든가 그리고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단 지금이 훨씬 좋다는 이러한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골든 에이지, 황금의 시기를 맞이해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100세의 육상 선수들이 이루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가보지 못한 신세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학력에 건강에 경제적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세대는 정말 인류 역사상 드물게 시작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보다 활력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우리의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이를 뒷받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그 자체가 오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